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거대한 임무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모든 걸 이끌던 지도자가 갑자기 늙고 힘이 빠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고대 여호수아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진보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늙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제로 맞닥뜨렸던 정말 막막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걸까요? 신의 메시지는 정말이지 냉정했습니다. 너는 이제 늙었고 힘도 없는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엄청난 과업은 그대로인데 그걸 이끌어야 할 리더는 시간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지도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저 광대한 땅. 이 엄청난 불균형이 민족 전체를 정말 큰 불안에 빠뜨린 겁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위기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 수세기 후에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20년대에 시작된 몽골의 유럽 침공은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1241년에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그냥 박살내버렸고, 마침내 1242년 유럽 대륙 전체가 몽골의 손에 넘어갈 그 찰나에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럽 전체를 구한 이 미스터리한 후퇴의 이유는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역사학자들은 그 답이 딱 한 사람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들의 지도자 데칸, 우구데이 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죽으니까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다음 칸을 뽑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거죠. 정말 딱 한 사람의 구제가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요. 몽골 제국처럼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멈출 수도 있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해결책을 듣게 됩니다. 이건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시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짓이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정말 급진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직 이기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질 수도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땅부터 나누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행동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정말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삼해 보이는 행동은요, 사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놀라운 현실을 살아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뭐냐면요.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기차표를 손에 딱 쥐고 지금 막 출발한 기차 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한 건 아직 아니죠. 하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바로 그 시작과 완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 그게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인 겁니다. 이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직 아니었죠. 또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헌법상으로는 이미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지만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신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반도 통일 같은 정치적인 약속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의 상태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된 의미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정을 한번 나눠보면요. 약속이 이미 시작된 단계가 있고 언젠가 완성될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 중간 단계에 맞춰져야 해요. 그럼 이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실패, 힘든 일, 도전들, 이런 건 뭘까요? 이걸 바로 성장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클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도 당연히 아픔이 따르는 거죠. 이 성장통이라는 관점을 딱 갖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실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어차피 최종 결과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의 불완전함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도 너그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하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마지막 핵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현재 순간이 갖는 놀라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A.W. 토저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오늘은 그냥 완성될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은 그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계절, 바로 파종기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 인내, 노력 하나하나가 모두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오늘이라는 밭에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